오늘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아이스크림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이 아이스로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각 회사를 대표하는 다양한 콘 아이스크림들을 사왔는데요. 제가 사실 이 컨텐츠를 준비하게 된 계기는 유튜브에 얼마 전에 올라왔던 이 창과 방패라는 컨텐츠입니다. 빙그레에서 만든 광고 영상인데 후반 쪽에 보면은 빙그레와 혜태가 아이스크림 콜라보를 달성했다는 게 나와요. 저는 처음에는 이 경쟁 업체들끼리 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건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 놀라지 마십시오. 혜태를 빙그레가 인수를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자회사끼리 콜라보를 했다는 걸 나중에 기사를 보고 알았어요. 우선 아이스크림의 선조격인 브라보콘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태에서 만든 1970년도에 나온 아이스크림계의 시조새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중에서도 저는 피스타치오 맛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맛 중에 하나입니다. 우선은 어떤 재료들이 들어가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한번 잘라봤어요. 피스타치오 맛 아이스크림과 땅콩이 보이죠. 우선 아이스크림부터 만들어줄 건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이스크림 용액을 쓸 겁니다. 그리고 피스타치오 맛 아이스크림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피스타치오 크림을 가져왔습니다. 피스타치오로 만든 땅콩 버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색깔을 보시면 황갈색인데 내가 알고 있는 피스타치오 아이스크림은 저 색깔이 아닌데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바로 그건 색소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피스타치오 크림 외에도 더 들어가는 게 있는데 바로 향입니다.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대부분의 피스타치오 아이스크림들은 피스타치오 향으로 완성이 되고 있거든요. 이 향을 통해 가지고 상쾌한 느낌이 전달이 되는 것이죠. 모든 재료들을 넣고 골고루 섞어주시면 되는데 색소를 넣어서 색깔을 맞춰줘야 됩니다. 샘플로 헐 아이스크림을 꺼내가지고 비슷하게 색깔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색깔이 조금 진한 걸 아실 수 있는데요. 실제로 아이스크림을 만들면 공기가 함유되기 때문에 흰색 물감을 섞은 것 같이 색깔이 변할 겁니다. 이 녀석을 스테인리스 통에다가 넣어서 냉동실에 얼려주는 걸로 아이스크림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에 공기를 주입시켜서 뽀송뽀송한 녀석으로 만들 거예요. 자, 그러면 아이스크림이 완성됐으니 나머지도 만들어야 되는데 위에 보면 땅콩을 이렇게 붙여놓은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녀석은 어떻게 만드냐? 설탕과 물로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안주로 많이 드시는 그 꿀땅콩을 보면 잘 아실 텐데요. 저는 피스타치오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것이므로 피스타치오를 사용해서 캔디드 피스타치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를 이렇게 간단하게 넣은 상태에서 열만 가해주면은 점점 설탕의 농도라던가 형태가 변하면서 끈적끈적하게 됐다가 하얗게 올라오다가 이거를 더 가열하면은 설탕 자체가 캐러멜라이즈가 되면서 색깔이 갈색으로 변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흔히 드시는 꿀땅콩과 비슷한 모양이 나왔죠? 다른 견과류에도 같은 방식을 응용할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 완성된 녀석들은 펼쳐져 가지고 살짝 식혀서 굳혀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만들 녀석은 월드콘입니다. 얘는 1986년생이라고 하네요. 저보다 1년 늦게 태어난 녀석인데 오늘 준비한 버전 같은 경우에는 페이커 이상혁 선수가 광고할 때 나왔던 새로운 제품 애플 크럼블입니다. 아이스크림 안쪽에 사과가 박혀 있거나 위에 사과잼이 들어가 있거나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자 같은 녀석이 있는데 크럼블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아래쪽을 보시면 이렇게 모두 다 콘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사진에 보이는 월드콘을 먹고 자란 분들은 손을 들어주세요. 왜냐하면 저는 이 버전을 만들 거기 때문입니다. 초콜릿이 넉넉하게 들어있는 바로 옛 추억의 그 버전 말이죠. 우선 아이스크림은 간단한 바닐라 아이스크림이므로 동일한 방식으로 아이스크림 믹스를 사용해가지고 준비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재료들을 모두 다 넣어주고 얼려주는 방식이죠. 아주 간단합니다. 근데 오늘 만드는 아이스크림에는 카제인 나트륨이라는 걸 집어넣습니다. 이건 식품 첨가물의 일종 중 하나인데 대부분의 콘 아이스크림에는 이 녀석이 들어갑니다. 혀에 닿았을 때 매우 부드럽게 녹으면서 쫀쫀한 느낌이 생긴다고 하네요. 무튼 재료들을 다 섞어준 다음에 얼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애플 크럼블에 맞는 재료들을 전부 다 준비해줘야겠죠? 잘 알고 계시겠지만 애플은 사과입니다. 잘게 잘라가지고 사과 당절임을 만들 겁니다. 사과 주스를 얹어준 다음에 졸여가면은 달콤한 사과 당절임이 완성이 되죠. 반 정도는 따로 나눠놓은 다음에 갈아줘서 사과죽 같은 걸 졸여주겠습니다. 어느 정도 졸아지면 팩틴이라는 녀석을 넣고 갈아주면 되는데 이 팩틴이라는 녀석은 과일 주스들을 잼으로 만들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소끔 끓인 다음에 식히면 완성이 됩니다. 자, 애플 부분을 다 만들었으니까 이번엔 크럼블 부분을 만들 건데요. 사실 크럼블이란 건 뭔가가 이렇게 부서져 있는 형태를 얘기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싸블의 과자를 만든 다음에 이거를 부셔가지고 크럼블로 만들 거예요. 재료들을 모두 다 넣은 다음에 섞어주시면 부드러운 땅콩 버터 같은 게 나오는데 여기에다 밀가루를 넣고 한 번 더 섞어주시면 반죽이 완성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쿠키 반죽을 오븐에다가 구워주면 이런 녀석이 튀어나오는데 크럼블이기 때문에 모두 다 뿌셔를 시켜가지고 가루로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더블 비앙코입니다. 1993년에 나온 제품인데요. 샤베트과 아이스크림 두 개가 있는 게 특징이잖아요. 콘은 없지만 너무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라 준비해봤어요. 우선은 샤베트를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을 모두 다 넣어주고 섞어주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샤베트는 그냥 과즙만 사용하지만 이 제품에 들어가는 샤베트 같은 경우는
경우는 분유를 사용해가지고 우유 맛을 첨가한 게 특징이죠. 가볍게 비닐팩에 넣어가지고 냉동실에 굳혀주는 걸로 마무리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더블 비앙코 같은 경우에는 아이스크림 위에 빨간색 시럽이 올라가 있는 게 특징이잖아요. 딸기 시럽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필요한 재료들을 모두 다 넣어준 다음에 전자레인지에 그냥 돌리는 것만으로도 간단하게 딸기잼 같은 걸 만들 수가 있습니다. 식혀줘야지 구둠으로 비닐팩에다가 넣고 냉장고에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위에 올라갈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만들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어릴 때 과학책에 나왔던 소금과 얼음을 이용하는 형태로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볼 거예요. 근데 이 방법보다 좀 더 미래적인 방법을 사용할 겁니다. 바로 드라이 아이스를 사용하는 거죠. 드라이 아이스 같은 경우는 영하 79도를 유지를 하고 있는 녀석이기 때문에 굉장히 차가운 상태가 오랫동안 유지가 됩니다. 아이스크림 믹스를 넣고 계속 휘저어주는 걸로 아이스크림을 만들 수가 있었어요. 생각보다 간단하게 아이스크림이 만들어져가지고 이게 되네? 라는 생각이 들었죠. 어렸을 때는 제가 저런 걸 실험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됐지만 지금은 이제 저한테 뭐라고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실험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예쁘게 짜줘야 되는데 우선 비닐 짤주머니를 가져와가지고 딸기잼을 쭉쭉 뿌려주도록 합시다. 이 상태에서 안에다가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잔뜩 채운 다음에 짜주면은 바로 아이스크림이 나와요. 우선 얼려져가지고 만들어진 셔벳을 가져와가지고 바닥에 평평하게 깔아준 다음에 위에다가 아이스크림을 짜내면 되는데 세상 일들이 모두 다 제 맘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마치 아이스크림 통째로 녹았다가 다시 얼린 듯한 끔찍한 모양이었어요. 냉동실에 얼려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만들 거는 가장 최근에 나온 막내입니다. 바로 슈퍼콘이죠. 그 중에서도 저는 민트 초콜릿을 좋아하는 민초파이기 때문에 민트 초콜릿을 준비했어요. 우선 반으로 잘라가지고 어떻게 돼 있는지 보죠. 안쪽에 초콜릿이 어느 정도 박혀있고 위쪽에 초콜릿 크럼블이 붙어있는 걸로 보이네요. 자, 아이스크림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민트향 아이스크림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우선은 민트 시럽입니다. 칵테일을 만들 때 사용되는 건데 단맛이 나는 민트 주스 같은 거예요. 물론 이것만으로 민트향이 완성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첨가하는 건 바로 민트향, 박하향이라는 거죠. 나머지 재료들을 모두 다 넣어준 다음에 섞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민트 색깔이 안 나잖아요. 당연하죠. 색소를 넣어야 되니까요. 색소를 넣고 민트 초코 아이스크림을 만들었습니다. 이 녀석도 얼려주는 작업을 할 거예요. 자, 이제 아이스크림이 모두 다 준비됐으니까 오늘의 주인공인 콘을 준비해 보도록 할 거예요. 콘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은 웨이퍼 콘 또는 케이콘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습니다. 이 녀석은 여러분이 빵빠르리를 드셨을 때 많이 먹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운동회를 할 때에도 형형색색의 아이스크림을 저런 데다가 담아주곤 했습니다. 그 다음 콘 종류는 바로 슈가콘이에요. 이렇게 정형화된 모습으로 대부분의 아이스크림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모양이죠. 바삭바삭하고 단단함이 유지가 되는 녀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와플콘이라는 녀석인데 보통 수제 아이스크림집에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베스킨라빈스 같은 곳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죠. 오늘 만들 거는 와플콘이기 때문에 와플 반죽을 만들어가지고 와플 기계에다가 굽는 형태로 진행을 해보자 할 겁니다. 근데 이 와플 콘용 기계는 여러분이 흔히 알고 있는 와플 기계로 만드는 게 아니라 와플 콘용 기계가 따로 있습니다. 국내에선 생소한 제품이기 때문에 220V를 지원하지 않아서 110V를 사용하는 제품을 수입해야 됐어요. 그리고 이걸 사면 이렇게 창을 주는데 이 창으로 콘 모양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만든 반죽을 넣고 뚜껑을 닫아주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게 만들 수 있죠. 반죽을 정확하게 계량하는 걸 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옆으로 질질 흘러나와가지고 이거를 치우는데 굉장한 노동이 사용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나중에는 조금씩 양을 맞춰갈 수 있었어요. 이렇게 구워진 녀석을 가져와가지고 창에다가 한번 빙글빙글 돌려줘서 콘으로 만들면 되는데 꺼내자마자 바로 굳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매우 뜨거울 때 진행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망친 게 정말 수두룩 빽빽이었어요. 계속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찢어지고 부셔지고 실패하는 과정을 계속 겪은 다음에야 어느 정도 제대로 된 녀석을 만들어낼 수 있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만든 콘을 다 준비해 주도록 합시다. 근데 이렇게 콘만 만들어가지고는 완성이 되지 않아요. 특히 제가 아까 얘기했던 구형 버전의 월드콘 같은 경우에는 아랫부분에 초콜릿이 들어가는데 콘 대신에 초콜릿이 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가지 공작 시간을 가져줬어야 됐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완성이 되느냐? 아니죠. 더 중요한 작업이 있어요. 바로 초콜릿을 녹여가지고 초콜릿으로 코팅을 하는 겁니다. 아니 전부 다 초코 맛으로 만들 것도 아니면서 초콜릿을 왜 녹임? 이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거의 모든 콘 아이스크림 안쪽에는 초콜릿이 발라져 있어요. 이 초콜릿을 맛을 이용하려고 쓰는 게 아니라 코팅을 하려고 쓰는 거예요. 안쪽에 아이스크림으로 가득 찬 콘을 사도 겉면의 과자가 바삭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초콜릿으로 하나 방벽을 만들어 놓기 때문에 이 안쪽에 아이스크림이 들어가도 그렇게 쉽게 눅눅해지지가 않는 거죠. 그리고 와플 콘 모양은 한쪽이 찌그러져 있기 때문에 적당히 잘라가지고 모양을 잡아주는 과정도 거쳐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난 걸까요? 아닙니다. 실제로 콘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는 콘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아이스크림이 들어갑니다. 저 콘 위에 있는 부분도 아이스크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콘 윗부분에 아이스크림을 짜놓기 위해 저는 아이스크림 콘을 장미처럼 포장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윗부분을 잘라가지고 윗부분을 채울 수 있게 준비를 해줬죠. 자, 이제 콘이 모두 끝났으니까 아이스크림을 만들 시간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이스크림 기계를 사용할 건데 아까 얼려뒀던 녀석을 이 기계로 안에다가 공기층을 주입해서 부드럽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몽실몽실한 아이스크림이 나오게 되는 거죠. 처음에 준비할 거는 바닐라 아이스크림에다가 당절임된 사과를 가져와가지고 애플 크럼블용 아이스크림을 만들어줄 겁니다. 그 다음에 만들어줄 거는 피스타치오 맛 아이스크림인데 피스타치오 맛 아이스크림 안에는 원래는 피스타치오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피스타치오에 굉장히 진심인 남자이기 때문에 피스타치오를 갈아가지고 이렇게 찐득찐득하게 완성된 피스타치오 아이스크림에다가 피스타치오를 잔뜩 투여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누가
누가 봐도 피스타치오 아이스크림이 분명할 수 있도록 피스타치오 아이스크림을 만들어줬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들 건 민트 초코 아이스크림인데요. 여기에다가는 초콜릿 칩이 들어가야겠죠. 한번 공기를 집어넣으면 양도 굉장히 늘어날 뿐만 아니라 색깔도 이렇게 파스텔 톤으로 바뀌게 됩니다. 한 입 먹어봤어요. 정말 민트는 언제나 봐도 끝내주는 맛이에요. 여기에다가 초콜릿을 넣어줄 건데 섞다 보니까 이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완전 초콜릿을 때려 넣기 시작을 했어요. 이 정도는 들어가줘야 초콜릿 민트 아이스크림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흘러나올 정도로 섞어줬습니다. 다시 한 입 먹어봤는데 역시 민트는 끝내줘요. 언제나 짜릿하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완성된 아이스크림들을 준비해놓은 콘에다가 짜주는 작업으로 완성을 시킬 거예요. 어느 정도 위까지 채워준 다음에 초콜릿 크럼블을 넣어줄 거죠. 이 녀석은 만들지 않고 그냥 싸즈로 샀습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드시는 그 돼지바에 들어가는 녀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팔고 있습니다. 자, 나머지 녀석도 채워줄 건데 이 녀석은 피스타치오 아이스크림이잖아요. 그리고 위에다가 만들어준 캔디드 피스타치오까지 잔뜩 넣어가지고 정말 고급진 끝내주는 피스타치오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정말 어디에서도 구할 수 없는 프리미엄 아이스크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사과가 잔뜩 들어간 아이스크림을 넣어준 다음에 위에다가 사과잼도 얹어주고 크럼블도 얹어주고 당절이만 사과까지 얹어줘가지고 상큼한 사과 맛이 가득 들어가 있는 애플 크럼블 월드콘도 완성을 해줬습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과 제가 만든 제품을 좀 비교를 해보도록 하죠. 제가 만든 제품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 아이스크림 베이스를 사용해가지고 그런지 조금 녹는 단점이 있더라고요. 무튼 반으로 잘라줘야겠죠. 안에 있는 모습을 봐야 되는데 이거는 너무 처참했어요. 왜냐하면 제품으로 나온 녀석이 정말 형편없어 보였거든요. 최소한 피스타치오가 저 정도는 들어가줘야 고급 피스타치오 아이스크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이 제품을 만들어서 팔려면 10,000원이 돼도 수지가 맞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피스타치오의 진심의 남자이기 때문에 피스타치오를 충분히 넣어가지고 만들어줬습니다. 어떻게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단면이 거의 비슷해 보이죠? 한 입 먹어봤는데 정말 이 피스타치오 버터가 들어가 있는 완벽한 피스타치오 아이스크림, 오독오독 씹히는 피스타치오까지 함께해서 정말 끝내주는 맛의 향연이었어요. 자, 그 다음은 월드콘을 가져와가지고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만든 월드콘과 이 월드콘의 차이가 있다면 그건 아마 콘 쪽의 초콜릿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먹던 월드콘은 이게 국룰이었어요. 아래쪽에 저렇게 우산 모양의 초콜릿이 듬뿍 차 있어가지고 저거를 부러뜨려 먹는 게 정말 이 월드콘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걸 구현해내가지고 마치 추억을 부활시킨 것 마냥 매우 기뻤어요. 이제 반으로 잘라가지고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우선은 비교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안에 엄청난 양의 사과가 보이시죠? 이 정도는 들어가야 애플 크럼블이라고 말할 수 있지. 그리고 저 초콜릿의 굉장한 두께를 보십시오. 거의 아이스크림의 절반이 초콜릿으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월드콘이다. 옛날에 월드콘을 돌려주세요. 물론 이 월드콘을 돌려주려면 아마 7,000원에 팔아야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저의 추억으로만 남기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녀석은 완성된 더블 비앙코입니다. 사실은 이 녀석이 완성된 더블 비앙코예요. 두 모습이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정말 부끄러울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뭐 어쩌겠어요. 우리 집은 공장이 아닌걸. 떠가지고 먹어보고 맛을 한번 비교해보기로 했어요. 아이스크림 맛 자체는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저 딸기잼이 있는 부분만 먹어봤을 때는 크게 차이가 없었어요. 근데 더블 비앙코에서 더 중요한 부분은 이 샤베트잖아요. 샤베트를 한번 먹어보기로 했어요. 딸기잼을 적절히 섞어가지고 먹어주는 게 맛있게 드실 수 있는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존 제품은 분유가 조금 섞여가지고 그런지 우유 맛이 많이 났는데 저 같은 경우는 사과즙을 훨씬 더 많이 넣고 만들어가지고 좀 더 새콤한 맛이 났어요. 그리고 샤베트 특유의 서걱서걱한 맛이 났는데 기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껌 같은 걸 많이 넣더라고요. 구화껌이라든지 로코스트 껌 이런 걸 넣어가지고 훨씬 더 쫀득쫀득한 느낌이 많이 드는 맛이었어요. 어쨌든 양쪽 다 좋았습니다. 저는 사과 샤베트를 좋아하니까요. 마지막으로 슈퍼콘을 가져와 봤습니다. 민트 초콜릿 맛은 굉장히 훌륭하기 때문에 입가심으로 먹어도 괜찮은 아이스크림이라고 볼 수 있어요. 반으로 잘라가지고 비교를 해보죠. 요거는 사실 민트 초콜릿이 맞나 싶었어요. 민트 초콜릿이라고 불려주려면은 이 정도 초콜릿은 들어가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단 말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민트 초콜릿 아이스크림은 사실 민트 초콜릿 아이스크림이 아니라 그냥 민트 아이스크림에 초콜릿 향을 입힌 게 아닐 정도로 살짝 실망감이 들었어요. 근데 물론 이 정도의 초콜릿 칩을 넣어서 만들면은 아마 8,000원에 팔아도 이윤이 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모든 회사들이 한 달 만에 망에 자빠질 그런 아이스크림들을 잔뜩 만들어 봤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틀을 할애해가지고 아이스크림을 만들어냈지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아이스크림 가게들을 가시면은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아이스크림 콘들을 즐길 수 있으니까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왠지 광고라고 할 것 같아가지고 여러 회사 제품을 섞은 거는 비밀입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훨씬 더 재밌고 맛있는 레시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고마워요.